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벼랑 끝의 상황 속에서 이 가족에게 찾아온 엄청난 행운. 이것은 우연일까요? 누군가의 손길일까요? 이 사연은 마지막에 큰 반전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50분. 철제 롤러가 덜컥거리는 소리를 먼저 깨운 건 어둠이었습니다. 상자들이 바퀴 위에서 미끄러지고 남편의 손등엔 투명 테이프가 2겹 하얗게 눌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스가 좀 얌전하네. 옆 라인에서 지게차 몰던 선배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둘은 웃었습니다. 웃음이 짧게 끊기고 호흡이 김처럼 올라갔으며 아직 추웠습니다. 집에서는 전기포트가 먼저 끓었습니다. 아내 수지는 도시락 위에 계란지단을 늘어뜨리고 뚜껑을 덮기 전 습관처럼 젓가락으로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오늘은 곤약 빼고. 남편이 질색하는 걸 아니까. 그들은 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교차로의 깜빡이처럼 번갈아 깜빡이며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 잠깐 겹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탁에 컵 2개. 올해는 바다나 한번 보러 가자. 수진이 먼저 말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 중학교 들어가면 바빠질 테니 그 전에 근거 없는 약속이 의외로 사람을 버티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근거 없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수지는 이상한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 아래 희끗한 수염이 난 노인이 앉아 있었고 바람 부는 방향으로 손가락을 가만히 내밀었습니다. 다 괜찮아. 그 말만 하고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퇴근길에 치킨을 들고 왔습니다. 그냥 오늘은 잘 먹자. 그는 평소엔 돈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이유를 묻지 않고 파채를 더 얹었습니다. 양념 반, 간장 반, 인생 절반의 지혜지. 그날 저녁은 별탈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숙제를 했고 남편은 빨리 잠들었습니다. 수지는 싱크대에 그릇을 올려두고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얇게 들어왔고 웅 하는 소리가 하얀 커튼을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다음 주 터미널 앞 카페에서 남편은 선배와 마주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뚜껑이 눌리는 소리가 먼저 났습니다. 요 앞에 홍보관 생긴 거 봤지?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거래. 청약 통장도 필요 없대. 남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리만 먼저 잡으면 된대. 동의율 80% 확보. 역 바로 앞. 학교도 딱 붙어. 옵션? 추가 분담금 없음이라고 크게 붙여놨어. 나도 넣었어. 선배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꺾였다가 다시 펴졌습니다. 돈 얘기를 하는 손은 늘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가벼웠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쓴맛 뒤에 들어오는 단맛이 짧았습니다. 학교가 가까우면 좋지. 지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위험하진 않겠죠? 요즘 누가 바보처럼 해.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 선배가 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반짝거리는 모형도 조합 설립인가 임박이라는 글씨, 무료 상담 버튼. 남편은 그날 퇴근길에 빨래 집게를 사오겠다며 돌아섰습니다. 손에 쥔 건 빨래 집게가 아니라 주소가 찍힌 문자였습니다. 홍보관은 달았고 부드러웠습니다. 유광 모형도 위로 아침 햇살이 반사되어 집들이 손바닥만한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어디서나 보이는 역이라는 문구,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라는 말, 숲에 기대었다는 말도 보였습니다. 조끼를 맞춰 입은 직원이 웃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딱이죠. 지금은 조합원가라서요. 이 기회 놓치면 일반 분양가는 훅 올라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추가로 들어갈 돈은 없습니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없음.
직원이 판넬을 짚었습니다. 글자는 검고 컸습니다. 팀장이 나타나 명함을 놓았습니다. 동의율은 80% 넘겼고 인가가 코앞입니다. 계약금만 넣어 자리 잡으시고 나중에 천천히 진행하시면 돼요. 다들 그렇게 하십니다. 방 안 공기가 어느새 뜨끈해졌고 남편은 목이 조금 말랐습니다. 자리만 먼저라는 말이 머리에 박혔습니다. 자리만 먼저, 자리만. 계약서가 올려졌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적고 체크란에 동의에 네모를 칠하고 인쇄된 설명서에 형광펜이 그어졌습니다. 여기도 입회 비만 오늘. 팀장은 매끈한 손톱으로 붉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남편은 볼펜을 들었다가 한번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통장 화면을 떠올렸습니다. 적금. 10년 동안 조금씩 채워놓은 여름 장마처럼 모였다가 겨울바람에 얼지 않도록 아껴둔 돈. 자리만. 그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고무도장 밑에 맺힌 잉크가 종이에 눌리며 둔탁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툭, 가볍고 나중에 무거울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치킨을 또 샀습니다. 행사하더라. 수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이 괜히 반짝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 반짝임, 뒤의 이유를 캐물으면 괜히 서로가 마르고 금이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치킨을 뜯고 아이의 숙제장을 보고 텔레비전에서 아무 의미 없는 광고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늦은 밤 남편이 잠드는 숨소리 위로 창문 사이로 바람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웅 하는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를 한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남편의 휴대폰에 단체방 알림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동의율 85% 업데이트라는 문장, 인가임박 축하라는 문장, 조합원 선물 증정 이벤트라는 문장. 글자들은 빠르고 밝았습니다. 남편은 하루에 한 번씩 그 방을 열어보았습니다. 퇴근길에 갑자기 치킨집 문 앞에서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발끝이 망설였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홍보관에서 받은 분양가표를 식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수진이 숟가락을 꺼내다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구경만. 남편이 서랍을 툭 닫았습니다. 요즘 그런 거 많더라. 수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유독 피곤했습니다. 피곤은 질문을 줄입니다. 질문이 줄면 비밀이 자랍니다. 봄이 오기 직전 비슷한 알림이 또 올라왔습니다. 물가 상승 반영으로 추가 분담금 소액 안내드립니다. 이번 한 번만. 남편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은행으로 갔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창구에서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해지할게요.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직원이 스탬프를 쳤습니다. 작은 붉은 도장이 또박또박 찍혔습니다. 그 돈은 곧장 계약금과 입회비로 빠져나갔습니다. 문자 2줄이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입금 이체 완료.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바람이 가슴을 쓸고 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웅 하는 소리가 가슴 안쪽에서 메아리쳤습니다. 밤이 되어 수지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노인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다 괜찮아. 수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한 번 더 쓸어내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잠깐 줄었다가 다시 아주 낮게 돌아왔습니다. 웅 하는 소리가 가느다랗게 이어졌습니다. 추가 분담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의 끝자락에 또 문자가 왔고 물가 반영으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문장이 또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았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다음 달치 생활비에서 조금을 떼어 보냈고 보내고 나니 속이 쓰렸습니다. 단체방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동의율이 올랐다는 말, 이사 준비가 한창이라는 말, 홍보관 이전 오픈이라는 공지가 사진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안내문은 깨끗했고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실내가 비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고 그는 바로 폰을 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퇴근길을 돌아 홍보관이 있던 건물 앞에 섰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으며 택배가 두세 상자 쌓여 있었습니다. 경비실에서 나이가 지긋한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거긴 벌써 나갔어요. 언제요? 글쎄, 지난주였나. 간판도 내려갔지. 남편이 문을 한 번 더 당겼습니다. 유리문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른 남자가 전화기를 붙들고 길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표님, 저도 사람인데요. 어머니 명의라니까요. 조금만 받으면 된다 했잖아요. 목소리가 멈추고 남자는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정면에서 불었습니다. 찬 기운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집 문을 열었을 때 수지는 아이의 체육복을 접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늦었네. 차가 막혔어. 거짓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추가 분담금 3번째 안내였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말이 굵은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았다 뜨고 다시 읽었습니다. 통장에는 빈칸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둘러보았습니다. 집안에서 팔아 돈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찾았습니다. 예전 노트북을 중고로 올렸지만 가격을 낮춰도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밤이면 남편은 혼자 거실에 앉아 화면을 넘겼습니다. 세상에는 돈 버는 방법이 이렇게 많다는 영상들이 넘쳐났습니다. 새벽 배송으로는 만회가 안 될 것 같은 말들이었고 그렇게 일하고도 사람은 아무것도 못 모은다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그 문장들을 닫고 또 열었습니다. 수지는 방문을 닫고 누웠습니다. 잠이 얕아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우웅 하는 소리가 살갗 바로 아래를 긁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동료와 식사를 했습니다. 요즘 주위에 다들 힘들지. 근데 말이야, 새 코인이 곧 상장한다더라. 상장만 하면 10배는 간다더라. 그런데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한다고요? 나는 겁이 많아서. 근데 그쪽은 알아서 해. 상장만 하면 10배 간다니 다들 하는 분위기이긴 해. 동료는 커피를 비우고 먼저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10배라는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0배면 실패한 걸 메울 수 있었습니다. 10배면 다시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과 아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앉아 있었습니다. 둘의 숨소리가 겹쳐 들리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러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도장은 작았습니다. 작은 것이 사람의 인생을 크게 만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은행에 갔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상품 설명서를 펼쳐 보이며 금리와 상환 일정을 차분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적고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창구 안쪽에서 프린터가 낮게 돌아갔고 서류가 겹겹이 나왔습니다.
우표처럼 작은 직인들이 종이마다 찍혔습니다. 남편은 몇 번 서명하고 몇 번 도장을 찍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대출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그 돈은 같은 날 저녁에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코인을 사기 위해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영수증은 문자로 도착했습니다. 거래 완료라는 문장 하나가 화면에 떴습니다. 남편은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룻바닥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잠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매수한 코인의 상장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조용했고 방 안 공기도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절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창밖 가로수의 색이 옅어졌고 밤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수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조금 더 굳어졌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씹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이의 숙제장을 보던 눈길이 자꾸 창문 쪽으로 흘렀습니다. 웅 하는 바람 소리가 그날따라 더 크게 들렸습니다. 수지는 창문 틈을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소리는 줄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남편 앞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남편의 휴대폰에 단 한 번의 알림이 떴습니다. 남편이 매수한 코인 관련해서 점검 안내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별뜻 없어 보였지만 남편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끄고 불을 껐습니다. 방안이 어둡고 길어졌습니다. 어둠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같은 생각만 되풀이합니다. 10배라는 말, 이번만이라는 말, 다음에는 괜찮을 거라는 말. 다음날 오전에 우편 집배원이 문 앞에 섰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등기입니다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시각 남편은 직장에 있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봉투 구석에 은행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종이 첫 줄에 굵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약정사본. 그 아래 금액과 날짜가 또렷했습니다. 남편 이름이 있었고 수진 이름이 보증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수진은 숨을 한 번 쉬고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바닥이 미세하게 기울었습니다. 전화는 바로 걸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젖은 종이처럼 얇았습니다. 왜 열어봤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정적이 길었습니다. 그 정적이 모든 설명보다 컸습니다.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수습하려고 그랬어. 무엇을? 자리 잡으려고. 조합자리. 추가 분담금이 계속 나와서 수지는 종이를 식탁에 내려놓고 의자를 당겼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말했습니다. 언제? 남편은 날짜를 더듬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의 입에서 말이 튀었습니다. 아이씨, 왜 말을 안 했어? 남편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변명에 서툴렀습니다. 서툴다는 말로 덮일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저녁은 조용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만 났습니다. 아이의 공책은 오래 펼쳐져 있었고 남편의 시선은 자꾸 창문 쪽으로 흘렀습니다. 창문 틈에서 낮은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우웅하는 소리가 방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방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낮에 또 다른 등기가 왔습니다. 이자 자동이체 실패 안내였습니다. 문장은 정중했지만 속은 차가웠습니다. 연락을 요한다는 문장이 굵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종이를 접었다가 펴고 다시 접었습니다.
접힌 자리에 손끝이 얼었습니다. 저녁 무렵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차 연락드렸다는 말로 시작하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끝까지 듣지 못하고 끊었습니다. 끊고도 한동안 수화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물컵을 손으로 굴리다가 멈췄습니다. 입술이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말할 게 있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투와 종이가 식탁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위를 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내렸습니다. 대출 받은 거. 상장한다는 코인에 투자했어. 회사 동료가 상장만 하면 10배 오른다고 하길래 수진의 손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언제? 얼마나? 남편이 숨을 삼켰습니다. 대출 받은 날, 전부. 식탁 아래에서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됐어? 남편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더는 못 버티나 봐. 상장은 안 된대. 끝이래. 수진의 입에서 짧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만회하고 싶었어.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창문 틈에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웅 하는 소리가 식탁 다리를 스쳤습니다. 말이 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밤에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물컵을 비우고 다시 채웠습니다. 빈 컵, 바닥에 작은 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싱크대에서 접시를 씻었습니다. 물 소리가 길었습니다. 긴 소리 끝에 한마디가 겨우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는 못 버티겠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로?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벽에 달력을 떼어 식탁에 놓았습니다. 가까운 날에 손가락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짐을 싸자. 트럭부터 예약하자.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첫 결심이 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수지는 종이 상자를 구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버리는 박스를 몇 개 얻어왔습니다. 테이프를 뜯는 소리가 방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아이의 교과서를 한데 묶어 상자에 눕혔습니다. 사진들을 꺼내 한 번씩 보고 다시 넣었습니다. 얼굴들이 박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옷장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복에서 먼지가 났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딱히 쓸모없는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를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서 남편은 한 번 멈췄습니다. 손이 허공에서 잠깐 떠 있었습니다. 오후에 수지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 집이고 짐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 해도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는 금액을 말하고 예약 가능 날짜를 알려주었습니다. 수지는 그중 가장 빠른 날을 골라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검은 펜으로 네모를 쳤습니다. 네모가 방안 공기를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수지는 아이가 자는 방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겹쳐 바람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창문을 조금 더 닫았습니다. 소리는 줄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소리가 오늘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이삿짐 트럭 예약을 마친 날 아침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현관 앞에 종이박스 5개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라벨에는 굵은 글씨로 거실과 주방과 아이방과 잡동사니와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 상자는 테이프로 2번 감았습니다. 수진이 테이프 끝을 잡아 말하자 남편이 손바닥으로 눌러붙였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투명하게 비쳤습니다. 문벨이 울렸습니다. 이웃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사 가세요. 수지는 짧게 웃었습니다. 잠깐요. 이웃은 복도 끝을 힐끗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가까운데요.
대화는 더 길지 않았고 문이 닫히자 복도 끝발자국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점심 무렵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가방끈이 어깨에서 미끄러지듯 내려갔고 박스를 보고 아이가 멈췄습니다. 진짜 가는 거야? 수진이 어깨를 감쌌습니다. 응, 엄마 아빠가 잘해볼게. 학교는 그대로 다니게 해줄게. 멀리 가는 거 아니지? 멀리 안 가. 약속. 아이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고정됐습니다. 수지는 도시락 통을 꺼내 물로 헹궜고 스테인리스 뚜껑이 딱 하고 울렸습니다. 휴대폰이 몇 번 울렸습니다. 은행 번호였고 남편이 받았습니다. 네, 예, 확인했습니다. 짧은 대답이 반복됐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남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뭐래? 연체료 얘기야. 날짜를 다시 잡자고. 잡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잡을게. 오후에 두 사람은 근처 부동산을 돌았습니다. 문턱에 오래된 가죽 의자가 놓인 가게였습니다.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보증금은 낮고 월세는 조금 있는 쪽으로 보시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아도 돼요. 아이 학교만 유지되면 돼요. 중개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여긴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층계가 조금 가파릅니다. 대신 햇빛은 잘 들어요.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창문은 잘 열리죠? 바람은 잘 통해요. 밤에는 조금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요즘 다 그런 편입니다. 수진이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눌렀습니다. 내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연락드릴게요.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정면에서 불었습니다. 수지는 스카프를 목에 감았고 남편은 박스 테이프가 묻은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말은 적었고 발걸음만 일정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상자를 더 채웠습니다. 아이의 공책을 실로 묶어 한 대 눕혔고 연필들이 굴러나왔습니다. 지우개 가루가 손끝에 붙었습니다. 남편은 옷장을 비웠습니다. 작업복에서 먼지가 났고 주머니에서 오래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흐릿했습니다. 그 종이를 잠깐 들여다보다가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해가 기울자 박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수지는 서랍 깊숙이 들어있던 사진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린 지훈의 생일 모자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양손으로 케이크를 들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 장씩 보고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사진들은 박스 안으로 사라졌고 사라지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 하는 소리가 얇게 이어졌습니다. 저녁에 친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잠깐만 도와줘. 곧 돌려줄게. 받는 사람의 숨소리가 짧게 흔들렸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알겠어. 전화를 끊자 집안 공기가 조금 덜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박스는 그대로 무거웠습니다. 밤늦게 중개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후에 집을 볼 수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수지는 알겠다고 답을 보냈고 시간이 적힌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달력의 네모에 그 시간을 적어 넣었습니다. 검은 잉크가 네모 안쪽을 채웠습니다. 아이방 불을 끄고 나온 뒤 수지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기온이 낮아졌지만 공기가 더 맑게 느껴졌습니다. 웅 하는 소리가 아주 낮게 깔렸고 그 소리가 오늘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수지는 커튼을 정리하고 불을 껐습니다. 집안이 어두워지자 바람 소리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사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결심은 굳어졌고 손은 바빠졌습니다. 그 밤은 조용했고 길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중개사가 앞장서서 계단을 올랐습니다. 금속 난간이 손 아래에서 차가웠습니다. 층계는 가팔랐고 숨이 조금 가빴습니다. 중개사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작지만 햇빛은 잘 들어요. 거실 창으로 사선의 빛이 길게 깔렸습니다. 바닥은 오래 닦인 자국이 반짝였고 모서리는 살짝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부엌을 열어봤습니다. 개수대는 좁았고 수도꼭지는 낡았습니다. 벽장 안쪽에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물은 잘 빠지죠?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수는 최근에 수리했어요. 남편이 창틀을 밀어보았습니다. 창문이 뻑뻑한 소리를 냈습니다. 중개사가 덧붙였습니다. 바람 부는 날은 소리가 조금 납니다. 다들 창을 살짝만 걸어두고 주무세요. 안방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침대를 놓으면 한 발짝 남을까 말까였습니다. 아이방으로 쓰일 작은 방에는 해가 옆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책상 하나, 서랍 하나면 될까? 수진이 눈으로 가늠했습니다. 놓을 수는 있어. 욕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바닥 타일이 거칠었고 모서리 실리콘이 조금 벌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문고리를 한번 닫았다 열었습니다. 소리가 얇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유난히도 환풍기 소리가 컸습니다. 여보, 환풍기는 바로 고쳐야겠어. 그래, 내가 직접 고치지 뭐. 세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햇빛이 발끝까지 슬며시 내려왔습니다. 수진의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솔직히 많이 낡았네요. 중개사가 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이 금액대에서는 다 이 정도예요. 학교까지는 버스로 2정거장입니다. 남편이 눈을 내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기 계약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낮고 월세가 조금 있는 형태로 맞춰드릴게요. 언제 입주가 가능하죠? 청소 하루면 됩니다. 계약만 하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거실은 좁았고 마음도 좁아졌습니다. 둘은 서로를 한 번 봤고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멈췄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합시다. 남편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개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볼펜이 건네졌고 신분증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남편과 수진의 이름이 한 줄씩 채워졌습니다. 중개사가 도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작은 도장이 종이에 눌릴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톡, 톡. 두 사람의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이사 날짜는 언제로 잡을까요? 수진이 달력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트럭 예약한 날 다음 날로요. 오전에 청소하고 오후에 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열쇠 받고 청소 들어가게 할게요. 문을 나서자 계단에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목을 스쳤습니다. 남편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물었습니다. 괜찮겠어? 수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지금 우리 형편에선. 말은 짧았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고쳐 신으며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괜찮아. 지금 우리 형편에선. 말은 짧았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고쳐 신으며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아이 학교만 유지하면 돼. 거리로 나서자 바람이 건물 모서리를 돌아 나왔고 소리가 낮게 따라왔습니다. 웅. 버스 정류장 앞에서 둘은 잠깐 멈췄습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중개사가 적어준 주소와 계좌, 입주 시간, 열쇠 인수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 종이를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접히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상자를 더 채웠습니다. 옷은 계절을 나눌 겨를도 없이 한데 묶였습니다. 접시와 그릇은 신문지에 감겨 상자 안으로 들어갔고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은 전자제품의 코드를 빼고 라벨을 붙였습니다. 멀티탭, 전기포트, 휴대폰 충전기. 수지는 서류 상자를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등기 서류와 계약서, 학교 안내문. 다시 덮고 테이프를 길게 붙였습니다. 쭉. 소리가 테이블을 타고 퍼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이웃이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라면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집 많이 나오네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살림이란 게 다 그렇죠. 이웃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 바람 소리가 좀 나요. 창틀에 천을 끼워두면 괜찮아요. 수진이 알겠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웃은 라면 박스를 안고 내려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트럭 시간은 오전 7시로 잡혔고 문자를 확인해 2번 확인했습니다. 손목 알람도 맞췄습니다. 아이의 가방을 문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필통과 교복과 운동복을 따로 챙겨 맨 위에 올렸습니다. 남편이 박스 옆에 담요를 접어 올려두었습니다. 모서리가 가지런했습니다. 불을 끄자 바람 소리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창문 틈을 스치는 소리가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웅. 그 소리가 오늘은 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일 열쇠를 받고 모레 짐을 옮기고 그 다음 날 새로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긴 하루가 마무리되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자꾸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낮 중개사무소에 들어서자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중개사가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열쇠 드릴게요. 오늘 청소하고 내일 오후에 짐 들이시면 됩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종이 열쇠 태그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새 집에 도착하니 햇빛이 거실 바닥을 길게 긁었습니다. 먼지 알갱이가 빗속에서 떠다녔습니다. 수지는 창문을 열고 마루 한쪽에 걸레를 펼쳤습니다. 세제를 푼 물에 걸레를 적시고 빡빡 문질렀습니다. 남편이 빗자루로 모서리를 훑었습니다. 구석에서 작은 못 하나가 나왔습니다. 손바닥에 올리니 차가웠습니다. 부엌에서 수진이 싱크대 배수구를 살폈습니다. 여기부터 닦자. 남편이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수세미가 스테인리스를 긁는 소리가 길었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튀어 손등이 젖었습니다. 수지는 행주를 꼭 짰습니다. 아이 방이 될 작은 방에서는 종이 냄새가 더 났습니다. 창틀에 손가락을 대자 가루가 묻어났고 남편이 휴지를 가져와 닦았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책상은 저쪽이 더 나을까? 문 열었을 때 안 부딪히는 쪽이 낫지. 둘은 말없이 가구 위치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욕실은 공기가 달랐습니다. 문을 열자 묵은 냄새와 차가운 기운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타일 틈을 솔로 문질렀습니다. 여긴 내가 할게. 남편이 장갑을 끼고 솔질을 시작했습니다. 소리 타일을 스칠 때마다 소리가 규칙적으로 났습니다. 툭툭. 수지는 문턱에 서서 바닥 물기를 몰아냈습니다. 벽면 어딘가에서 아주 낮은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 수지는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바닥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햇빛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바닥 한가운데가 번들거렸고 걸레 자국이 해를 머금었다가 천천히 식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습니다. 물 좀.
남편이 생수를 건넸습니다. 내일 오후면 들어올 수 있대. 응, 오전에 쓰레기 정리하고 오자. 알았어. 현관 앞에 서서 신발을 신는데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새로 오세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네, 내일 들어와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 바람이 좀 불어요. 창문만 잘 걸어두면 괜찮아요. 수진이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복도 소리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응, 집에 가서 마저 싸자. 아이 숙제는 챙겼지? 챙겼어. 내일 아침에 가방만 들고 나가면 돼. 두 사람의 발소리가 층마다 한 번씩 울렸습니다. 낮게 일정하게. 집에 돌아오자 상자들이 벽을 따라 줄을 섰습니다. 수진이 서류 상자를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와 달력과 열쇠 인수증이 맨 위에 놓였습니다. 내일 이건 가방에 따로 넣자. 남편이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이 방에서 종이 끄는 소리가 났고 아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렀습니다. 엄마, 내일은 학교 끝나고 바로 새 집으로 가. 수진이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응, 엄마가 데리러 갈게. 거기 인터넷 돼? 조금만 기다리면 돼. 아이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알았어. 저녁은 간단했습니다. 라면 국물이 김을 올렸고 그릇이 식탁에 부딪히며 낮게 올렸습니다. 내일은 일찍 자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알람 2개 맞춰. 맞출게. 말은 짧았고 숟가락 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국물이 바닥을 보일 때까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고 바람 소리가 금방 따라왔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은 어째 더 느리게 들렸습니다. 마치 집안 어딘가를 한 바퀴 돌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수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렸습니다. 불을 끄자 소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침대에 눕자 천장이 낮아 보였습니다. 달력의 네모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내일. 그 한 글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옆에서 일정하게 이어졌고 그 사이로 바람 소리가 아주 낮게 스며들었습니다. 웅. 잠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 위로 내려왔습니다. 이삿날 오후였습니다. 트럭이 도착했고 남자 둘이 박스를 내렸습니다. 복도에 상자가 줄을 섰고 계단은 가팔랐으며 숨이 짧아졌습니다. 수지는 문을 잡아주었습니다. 남편이 박스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저쪽에 목소리가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문 앞에서 운동화를 벗고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 책상은 여기야? 응. 햇빛 드는 쪽.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조금 기울 무렵 마지막 박스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트럭 기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빈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을 잠깐 뜨겁게 했습니다. 저녁을 대충 끓여 먹었습니다. 라면 그릇에서 김이 올라왔고 숟가락에 부딪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수진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장에서 낮고 굵은 소리가 깔렸습니다. 웅.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소리가 이상하게 컸고 진동이 벽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수진이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소리 너무 큰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교체하려고 환풍기 사놨어.
내일 봐줘. 응, 내가 볼게.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자 바람이 들어왔고 바람 소리와 환풍기 소리가 겹쳤습니다. 두 소리가 한 몸처럼 묶였습니다. 아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남편은 천장을 한 번 더 올려다보고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잠은 얕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의자를 욕실로 들였습니다. 수건을 접어 문턱에 깔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커버만 열어볼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 드라이버 끝이 나사를 물었고 손목이 천천히 돌았습니다. 첫 번째가 풀렸고 두 번째가 풀렸습니다. 커버가 아래로 내려왔고 남편이 왼손으로 받쳤습니다. 그 순간 환풍기 속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툭! 무언가가 안쪽에서 걸렸습니다. 남편이 눈썹을 좁혔습니다. 뭔가 들어있어. 수진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뱀은 아니겠지? 아니야, 딱딱해. 엄청 무거운데? 남편이 손을 넣어 조심스럽게 당겼습니다. 검은 비닐이 먼저 보였고 비닐 겉으로 노끈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표면이 매끈했습니다. 남편이 힘을 조금 더 주자 비닐 뭉치가 빠져나왔습니다. 의자 위에서 균형이 흔들렸고 수진이 커버를 받아들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닐을 감고 있던 테이프가 낡아 있었습니다. 귀퉁이가 스스로 말리듯 벌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테이프 끝을 들었습니다. 뜯어볼까? 수진이 숨을 삼켰습니다. 잠깐, 혹시 위험한 거면 어떡해? 남편이 손을 멈췄습니다. 그럼 관리실부터 가볼까? 잠깐만, 먼저 뭔지라도 보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테이프를 벗겼습니다. 비닐이 한 겹 두 겹 풀렸고 안쪽에서 노란빛이 났습니다. 사각형의 금빛 덩어리였습니다. 금괴였습니다. 골드바. 둘은 숨을 멈췄습니다. 금빛은 빛을 삼키듯 조용히 있었습니다. 남편이 장갑을 끼고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손목을 아래로 당겼습니다. 덩어리 한 면에 작은 무늬와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숫자는 읽기 쉬웠습니다. 1000g.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진짜 같은데. 수진이 물었습니다. 장난감 아니지? 이 무게는 장난이 아니야. 수진은 체중계를 들고 와 그중 3개만 올려놓았습니다. 바늘은 3kg을 가리켰습니다. 둘은 서로를 봤습니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멈췄습니다. 비닐 속에는 10개의 금괴가 포개져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남편이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욕실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환풍기 구멍이 검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천장 위쪽에서 미세한 바람이 내려왔습니다. 웅. 소리가 아주 낮게 깔렸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남편이 고개를 반쯤 끄덕였다가 멈췄습니다. 만약 신고했는데 우리한테 왜 이제야 말하냐고 묻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사정이 너무 복잡하잖아.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 세입자한테 물어볼 방법은 없을까? 남편이 관리실 카드를 떠올렸습니다. 관리실에 가보자. 전 세입자가 누구였는지부터. 둘은 덩어리를 다시 비닐로 감고 노끈을 둘렀습니다. 커버는 그대로 바닥에 두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관리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관리인이 신문을 접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위층 새로 들어온 집인데요. 혹시 전 주인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관리인이 명부를 꺼내 넘겼고 손가락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70이 넘은 어르신이셨어요. 혼자 사셨고요. 지금은요? 돌아가셨어요. 지병이 있었죠. 관리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그러시죠? 수진이 짧게 웃었습니다. 집이 조금 낡아서요. 알아두려고요.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가 길어 보였습니다. 문을 닫자 욕실에서 서늘한 냄새가 올랐습니다. 천장 구멍은 그대로였습니다. 비닐 뭉치는 수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공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반에서 발표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 도와줄게. 아이가 돌아보지 않도록 욕실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고할까?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자. 숨겨둘까? 당장은? 둘은 덩어리를 다시 한번 비닐로 감았습니다. 수건을 하나 더 덮었습니다. 바닥 타일이 차가웠고 수지는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발바닥으로 서늘함이 올라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불을 끄자 모든 소리가 커졌습니다. 아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남편은 천장을 가만히 올려다보았고 수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환풍기 쪽에서 낮은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 그 소리가 오늘은 낯설고 또렷했습니다. 둘은 한마디씩만 주고받았습니다. 내일. 응, 내일. 그 말로 밤을 닫았습니다. 아침 햇빛이 얇게 들었습니다. 욕실 바닥의 수건 위에는 비닐로 다시 감싼 덩어리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장갑을 끼고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가방을 펼쳤고 천으로 한 번 더 싸서 넣었습니다. 문을 나설 때 둘은 서로 눈을 맞췄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동네 금은방 문을 밀자 종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반지가 줄을 섰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천에 싼 덩어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팔려고 하는데요. 사장이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잠깐 무게를 재고 빛을 한번 비춰보았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끌어와 숫자를 눌렀고 사장이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오늘 매입가는 이 정도예요. 남편이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이 금조각 하나에 1억이 넘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생각보다 적네요. 일단 고민 좀 해보고 다시 올게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정되면 다시 오세요. 덩어리를 천으로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문이 닫히며 종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둘은 몇 걸음 걷다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봤지? 수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진짜였어. 가방끈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손끝으로 무게가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둘은 거실 한가운데 멈췄습니다. 가방을 식탁에 올려두고 서로를 봤습니다. 먼저 입을 연 쪽은 수진이었습니다. 신고할까? 남편이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지금 아니면 언제? 남편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식탁 가장자리를 문질렀습니다. 우리 사정부터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아이 학교, 집세, 카드값.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갖고 있는 것도 무서워. 맞아, 무섭지. 둘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넓지도 않은데 깊어 보였습니다. 바닥에 깔린 바람 소리가 아주 낮게 들렸습니다. 웅. 긴장과 안도가 교대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만 팔자. 바로 말고 천천히. 수진이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두르면 안 돼.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숨 쉬는 것부터. 말은 단순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의 손등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게 오늘 합의였습니다. 잠시 뒤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정리나 하자. 부엌부터. 싱크대 아랫장을 열자 세제가 몇 개 들어있었습니다. 낡은 수세미가 구석에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고무장갑을 끼고 안을 비웠습니다. 바닥판이 약간 들떠 있었습니다. 가볍게 누르니 푹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교체할까? 일단 청소부터. 젖은 걸레로 닦자. 먼지가 회색 줄을 남기며 밀려나왔습니다. 수진이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손끝에 작은 가시 같은 감촉이 걸렸습니다. 무언가 얇은 것이 바닥판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손톱으로 살짝 당겼습니다. 종이에 모서리가 따라 나왔습니다. 남편이 몸을 숙였습니다. 둘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종이를 더 잡아당겼습니다. 바닥판과 벽 사이 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사진 위로 세월이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먼지를 가볍게 털자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른을 넘긴 듯한 노인의 정면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은 허름한 단독주택 담벼락 같았습니다. 고개를 조금 기울이고 웃는 표정. 수진이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보, 이분은? 남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누구야? 수진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꿈에 자주 나오던 그분이야. 똑같아. 둘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욕실 쪽에서 낮은 바람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웅. 그 사진이 왜 여기에 있을까? 전 세입자분 아닐까? 숨이 얕아졌다가 깊어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관리실에 가서 보여줘 보자. 누구였는지부터. 수진이 사진을 천천히 봉투에 넣었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참에 빛이 한 줄 들어와 있었습니다. 둘은 그 빛을 밟으며 내려갔습니다. 관리실 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남편이 노크를 했고 관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분 여기 사신 적 있나요? 관리인이 사진을 한번 보고 명부를 넘겼습니다. 손가락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네, 그 호실 맞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요.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 꿈에서 본 그 얼굴 맞지? 수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서로의 숨만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가방을 식탁에 올려두고 둘은 서서 서로를 보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수진이 먼저 답했습니다. 일단 제자리.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대로 두자. 둘은 욕실로 가서 비닐을 다시 감았습니다. 덩어리들을 조심스럽게 넣고 커버를 닫았습니다. 툭.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아이가 공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준비물 종이컵 2개래. 수진이 웃었습니다. 알겠어.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남편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신고할까? 수진이 되물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사정부터 정리하자. 카드값, 월세, 아이 통학.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오래 두는 것도 위험해. 수진이 손등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오늘은 움직이지 말자.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나만 팔면 숨은 쉴 수 있어. 수진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만이 자꾸 늘어났잖아. 우리 그 말에 이미 당했어. 남편의 어깨가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미안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 말고 약속하자. 급하게 움직이지 않기.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 밤이 내려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바람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웅. 욕실 쪽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이 따라왔습니다. 두 소리가 겹쳤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낮에 집 더 정리하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말끝이 잠겼습니다. 수진이 대신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자. 불을 끄자. 소리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거실과 욕실 사이 바람이 길을 찾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방에서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긴 밤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오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인자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수지는 그 순간 눈을 떴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웅 하는 소리가 얇게 흘렀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누워있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욕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맞죠? 말은 입 밖으로 아주 작게 나왔습니다. 새벽이 옅어질 때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일어나 봐. 남편이 눈을 비볐습니다. 왜 그래? 나 방금 꿈을 꿨어. 사진 속 그분이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였어. 남편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수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여기로 오게 하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느껴져. 남편의 시선이 욕실 문으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수진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오도록 남겨둔 거야. 당장 신고해서 어디로 사라지는 걸 보느니 지금은 우리부터 살자. 아이부터 지키자. 그리고 살 길이 서면 좋은 일에 쓰자.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를 먼저 보냈습니다. 문이 닫히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리하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심으로 나갔습니다. 종로의 허름한 골목에 자리한 한 금은방. 절차는 생각보다 간소했습니다. 종이에 큰 금액이 찍혔습니다. 우리가 가져보지 못했던 액수였습니다. 둘은 말없이 나왔습니다. 은행 앱에서 알림이 연달아 떴습니다. 연체 정리, 카드 결제 완료, 자동이체 정상 처리. 수진이 화면을 끄며 말했습니다. 숨 쉬자. 남편이 짧게 답했습니다. 숨 쉬자. 저녁에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숙제 발표 잘했어. 수진이 웃었습니다. 잘했구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짧고 얼굴은 편안했습니다. 어느 밤 수지는 짧은 꿈을 꾸었습니다. 낡은 지붕 아래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말은 없었습니다. 고개만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눈을 떴습니다. 창문 쪽에서 바람이 집을 한 바퀴 도는 소리가 났습니다. 웅. 그 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들을 듯 말 듯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요. 둘은 손을 잡았습니다. 현관 위 액자 속의 미소가 새벽빛을 조금 받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인의 목소리. 그 코인 오늘 상장됐대. 수진이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스마트폰을 켜서 확인해 봤습니다. 남편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있다. 수진이 물어봤습니다. 있어? 6천만 원?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니, 30억. 없어진 줄 알았던 6천만 원이 50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손등에 비쳤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지는 또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생각나는 이야기였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의견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